아이고 롯데야.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안녕하시지 못할 거라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제가 못 드리겠고, 네,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 끝에 6대9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참 최악의 경기가 이렇게 또 갱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사실 더 못한 경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날씨의 탓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날씨도 너무 습하고 엄청 덥고 완전 사우나 같은, 이건 요즘에 야구장 가면 좀 습식 사우나 같은데 그런 냄새가 납니다. 사우나 냄새.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거의 10,000원에 가까웠거든요. 2만 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다라는 거 참 할 말이 없고, 일단은 승부처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그 승부처는 이게 있는데, 그 김원중 선수가 사실은 9회 초에 마무리를 했으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충분히 막아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막아냈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3경기 연속으로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빠른 공 구위도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김원중 선수가 못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오늘 공이 좋았거든요. 구속이 150까지 지켰고 시종기간 147 이상의 빠른 공 구속이 나왔어요. 그러면 빠른 볼 위주의 승부를 가야죠. 본인이 빠른 볼이 분명히 좀 더 자신 가져도 되는데, 빠른 볼이 좋아서 그 선두 타자 우지환 선수를 직구 3개로 때려받고 포크볼 떨어뜨리니까 삼진은 당했거든요. 헛스윙으로. 사구를 떨어뜨리니까 헛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볼로 승부를 하면은, 네, 빠른 볼 위주의 피칭을 하면 포크볼에 떨어뜨리면 속는다고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오스틴 선수한테 포크 커브 직구 직구 포크 포크. 그러니까 직구가 좋은데 왜 이렇게 변화구 위주 승부를 해가지고 보이넷을 내줘가지고 힘들게 가며, 그 다음에 문병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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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포크 포크. 그러니까 직구로 잘 가고 있는데, 네, 직구가 좋은데 왜 이런 피해가는 승부를 자꾸 하는가. 포수가 손성빈 선수였기 때문에 그 리드의 어떤 주도권이 김원중 선수가 잡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선배 한창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왜 자기 공을 이렇게 못 믿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스틴 선수의 뭐 장타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부경 선수는 홈런이 많군요. 시즌 13개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 상대로는 포크 포크 직구 포크로 이제 삼진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른 볼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포크볼로 이렇게 걸려라는 승부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 직구를 한 게 보여줬기 때문에 또 포크볼에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크볼이 통하려면 직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피해가다가 결국은 박동원 선수랑 큰 산을 넘었지만은 구본혁 선수가 되털어 나와서 직구 다음에 커브를 떨어뜨리다가 이게 완벽히 안 떨어져가지고 결국 통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는 떨어뜨려야죠. 완전 원바운드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스트라이크 존에 걸리면서 방망이 궤적에 이제 걸리고 말았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는 정말 뭐 안 좋은 상황이 너무 많았지만, 다 떠나서 그냥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만 해줬으면 모든 게 사실 없어진 상황이고, 그 9회 말, 10회 말, 11회 말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애시당초 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경기는. 그러니까 구속이 150이 지키는 날인데 그 그런 구위를 못 활용을 해가지고 경기를 내준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승부처는 뭐 저는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 앞으로 돌아가서 그 언제냐, 5회 말 상황인가? 네, 그때 5회 말이네요. 네, 5회 말인데 5회 말에 그 5회 초에 3점 홈런을 맞아가지고 네, 석점을 따라잡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야구의 공식이죠. 이제 도망을 가야 될 때 도망을 가면은 경기를 보통은 이기게 되는데,
3점을 홈런으로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손호영 선수 2루타로 1사 2루 찬스를 만들었고 고승민 선수 2루 땅볼로 진루타가 되고 2사 3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고승민 선수가 불러들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일단 진루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정말 좀 아쉬운 게 전준우 선수가 오늘 7번 타자로 나와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막 최악으로 못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타점도 한 개 만들어줬고요. 예, 그 다음에 희생플라이도 때려가지고 진루타도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완전 개 최악이까진 아닌데 그래도 악이긴 했습니다. 네, 최악은 아닌데 악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살린 찬스에 비해서 못 살린 찬스가 더 많고 그 상황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5회 말은 진짜 아쉬운 게 좌측선상으로 가는 정말 큰 타구를 때려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조건 2루타가 되는 타구인데 자익수 김현수 선수가 정말 미친 수비를 하면서 이걸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잡히는 거에서 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졌었거든요. 왜냐면 이때 빠져가 6대 0이 되고 그럼 또 2사 2루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이기는 흐름이고 6대 3이 되면서 어렵지 않게 이기는 흐름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현수 선수가 슈퍼키치를 하면서 잡아내면서 경기의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자마자 사실은 그 도망가는 점수를 다시 준다는 게 쫓아가는 팀이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황인데 일단 그거를 방지를 했다는 게 크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를 좀 가지고 온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오늘 경기에서 정말 개 노답 모먼트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0번 그 상대 선발이 원아웃만 잡고 헤드샷 퇴장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뭐 호재라면 호재죠. 우리 이제 이제 우리 팀 입장에서. 왜냐면 상대 선발이 빠르게 내려갔다는 거는 일단은 뒤에 올라오는 투수 특히 헤드샷 퇴장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올라오는 투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얘기고 그 찬스를 해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나 뭐 그렇게 가기는 갔어요. 최현태 선수가 사실 오늘 나와서 계속 통타를 당하다가 네, 황성빈 2루타 윤동희 안타 그 다음에 나승엽 우익수 플라이아웃 레이에스 안타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그 몸에 맞는 볼 머리에 맞는 볼까지 이렇게였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이런 생각도 든 게 최현태 선수가 계속 안 좋고 우리 타자들이 잘 맞고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이 헤드샷으로 퇴장이 안 됐다면 이래 더 많은 점수를 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올라온 이지강 선수의 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희생 플라이 내주고 전준 선수 안타 내주고 그 다음에 박승우 선수 안타 내주면서 석점을 더 주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원태 선수가 계속 있었으면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발이 원아웃 잡고 내려갔는데 이런 경기를 못 잡는다. 특히 1회에 넉점을 깔고 갔는데 이거부터 일단 노답이고 예. 그다음에 역시나 다음 2번 그 1회 말에 상대 실책으로 동점을 잡히자마자 역전을 하면서 완전히 이기는 흐름인데 김현중 선수가 3경기 연속으로 부진하면서 그걸 못 지켜냈다는 거. 그러니까 8회 초에 동점을 주자마자 8회 말에 상대방이 실책으로 그것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책으로 그러니까 8회 말에 김영 선수가 올라와서 대타 정훈 선수의 아주 평범한 투수 땅볼을 아주 어처없는 1루수 송구 실책을 해주면서 그 1루 송구 실책해주면서 공짜로 무사 2루 찬스를 만들었고 이제 그 무사 2루 찬스에서 다행히 7번 전준우 선수의 유익수 파이어플라이로 진루시키고 8번 박승우 선수가 중견수 뜬공서주 한 점을 냈어요. 그래서 바로 제역전에서 6대5로 만들었는데 이러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정상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무리가 이 점수를 못 지킨다? 그것도 앞에 연이어 2경기에서 못했는데 오늘까지 3경기 연속으로 못한다?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이렇게까지 한 적 없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이 패배가 팀을 완전히 연패 구렁텅이로 쳐넣는 결과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잃은 경기예요. 이런 경기를 지게 되면. 그리고 물론 김원중 선수도 본인 혼자 불펜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경기 연속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진짜 좋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일단 김원중 선수가 못해 가지고 일단 경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근데 9회 말에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9회 초에 동점되면서 오늘 경기가 거의 넘어갔다고 봤는데 9회 말에 끝내는 게 그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왜냐면 타순이 1 번부터 시작이었으니까. 네. 그래 가지고 최양 선수가 대타로 나와 가지고, 네, 최양 선수가 나와서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최양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요. 안타를 치고 나가서 선두 타자한테 특히 투 스트라이크를 몰린 상황에서 안타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끝내기 시그널인데, 윤동희 선수가 오늘 2안타 치고 잘해줬습니다마는 여기서 번트를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패배의 지분이 어떻게 보면 전 두 번째로 있는 윤동희 선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흐름상 너무나 큰 실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구에 번트가 파울이 났는데 앞으로 튀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스틴 선수, 1루수 오스틴 선수하고 포수인 박동원 선수가 충돌을 해 가지고 1루수 파울 플라이가 될 뻔한 게 또 아웃이 안 돼 가지고 기회를 또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번트를 또 뒤로 보내고, 네, 그다음에 3구째 슬라이더에 허무하게, 네, 바깥쪽 사실 많이 빠지는 슬라이더잖아요. 허무하게 체크 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분위기를 그냥 찬물을 갖다 박아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잘했지만은 오늘 몇 히트 쳤지만 흐름적으로 너무나 이 데미지 마이너스가 큰 플레이였다. 그리고 저는 3번트 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나머지 다른 상황들은 사실은 못해서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를 못하기 때문에 팀 자체가 뭔가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9회 말에 윤동희 선수 타석 같은 경우에는 3번트라는 선택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유영찬 선수의 공이 오늘 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몰린 상태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윤동희 선수가 멀티 히트였기 때문에 기대를 해봄도 했겠지만 공이 좋았기 때문에 직구 앞에 두 번 번트도 직구에 이제 타이밍을 못 맞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전 3벤트를 가는 게 더 나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번트를 내고자 하는 게 사인이 나왔으면 처음부터 번트를 사실은 성공시켜야 되지만 만약에 안 됐어도 작전대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 가지고 이제 번트를 포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은 뭐 히트앤드런이라도 걸어 보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윤동희 선수가 3구째에 너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바깥쪽 멀리 가는 슬라이더인데 이거를 헛스윙해가 죽는 거는 많이 아쉽죠. 좀 상황에 대한 이해도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승엽 선수도 사실은 전혀 공략이 안 됐어요. 빠른 볼 3개를 보고 이제 어 이제 헛스윙, 볼, 파울 쫓아가다가 4구째에 이제 포크볼이 오니까 떨어지는 공에 그냥 알고도 당하는 거죠, 이런 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김원중 선수하고 반대인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150 가까운 직구를 던졌고 좋은 포크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승부를 했는데, 유영찬 선수는 보시면 직구를 많이 던져 가지고 직구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 놓고 포크볼을 떨어뜨려 가지고 삼진을 잡잖아요. 근데 김원중 선수는 더 빠른 공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인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빠른 볼에 피해가는 승부를 하다가 장작을 쌓아서 스스로 자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유현찬 선수가 훨씬 후배 선수고 경험이 적은데 왜 이렇게 못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레이에스 선수가 2사 1루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때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사실 그 나승엽 선수 타석에서 최양 선수가 만약에 뛰어 가지고 뭐 2루에 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하여간 최양 선수가 2루에 있는 상황보다 1사 2루에 레이에스 선수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루가 비어있으면 채우고, 네, 5번 타자하고 승부를 할 거니까요. 네. 5번 타자가 저때 누구였을까? 네, 5번 손호영 선수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확률상 레이스 선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이기려면은 홈런 아니면은 라인 선상 타고 가나가 빼야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1루수 쪽에 강습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또
그 오스틴 선수가 좋은 수비를 하면서 또 안 끝났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총알 같은 타구였고 물론 정면이긴 했지만 조금만 더 먼저 때렸으면은 선상 타고 빠져나가는 타구가 됐겠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웠고 운이 없는 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윤동희 선수의 번트 실패가 너무나 뼈 아팠다. 사실 이 번트만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것이 많이 아쉽고 아이고 그리고 또 10회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10회 말에도 그 선두 손호영 선수가 이제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유격수 오시안 선수가 또 본인의 시그니처 수비를 해버리며 잡아냅니다. 그 벤트레그 슬라이딩 하면서 네, 잡아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송구에서 잡는 거. 그래서 이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사 이후에 장두성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손호영 선수 타고 잡히는 거 보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장두성 선수가 안타를 깔끔하게 밀어서 만들어내는 건 솔직히 기대하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두성 선수의 안타 그리고 투수가 정우영 선수다. 뭐 거의 자동으로 도루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루를 바로 2구째에 띄어가지고 1사 2루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사실 전준우 선수한테 거의 뭐 좀 아쉽다기보다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몸에 맞는 볼이 4구째 몸에 맞는 볼 같은 그 타구가 그 뭐냐 공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맞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맞았다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 나왔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본인이 해결을 사실 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최악이 5구째를 잡아당겨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잡아당기면 왜 합니까 진짜. 주자가 1사 2루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팀 배팅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잡아당겨가지고 주자를 3루까지 못 가게 하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만 시켜줬으면 점수가 안 났어도 실망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어떤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준다는 느낌을 이때 빡 받아버려가지고 너무나 좀 실망을 넘어서 좀 화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7번 타자로 계속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좀 너무하네요 진짜. 예, 너무합니다. 전준선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참 네. 좀 미안하다는 말을 좀 듣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 오늘 경기는 제가 보고 느낀 게 경기 끝나고 감독이 마이크 잡고 "날씨도 덥고 힘든데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열받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타석에서 네. 박승욱 선수가 볼넷을 얻어냅니다 또. 네. 그리고 2사 1-2루 상황에서 이정훈 선수를 대타로 내는데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벤치 입장에. 근데 이정훈 선수가 사실 투심만 4 개를 봤는데 빠른 사실 143이 엄청 빠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또 이루수 땅볼로 정직하게 아웃이 되면서 뭐 경기를 끝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도 최근에 좀 그 타격감이 다시 내려가는 좀 모양새죠. 네. 그래서 거의 사실 요새 대타로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대타로만 나와서 타격감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죠. 예. 근데 하코이도전을 보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건 다 귀신같이 치는데 이제 밖에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없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대타 카드가 또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김현수 앞에 얘기했지만 그 LG는 베테랑 선수인 김현수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가 각각 5회 말하고 10회 말에 환상적인 호수비 슈퍼캐치 해주면서 사실 팀이 오늘 경기 LG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막 경기를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에러도 3개나 했었고 좀 아쉬운 플레이가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김현수 오지환이라는 팀을 지탱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품격을 정말 보여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이 사실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고 예. 그리고 뭐 이어서 네. 그러니까 LG의 베테랑, 강팀의 베테랑은 이렇게 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플레이를 해주는데 약팀의 베테랑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네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5회 초에 11회 초에 그 손호영 선수의 실책이 발단이 돼 가지고 이제 3실점을 하고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비가 내렸어 가지고 이때쯤에 네 그래서 그라운드가 약간 젖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거하고 좀
타구의 바운드 같은 게 달랐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명을 해 주고 싶은데, 왜냐면 손호영 선수는 아직 뭐 비판을 하기에는 그동안 해준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뭐 이때 만약에 잡았어도 우리 팀이 이길 방도가 뾰족하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9회 초에 못 막는 순간부터 사실 이기는 게 힘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12회 말까지 가서 지는 게 그냥 11회 말에서 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걸로, 그러니까 연장 가면서 그냥 직관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게 날씨도 너무 습하고 진짜 경기도 정말 열받고, 이 무슨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어떤 뭐 고문시위도 아니고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마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아무튼 뭐 11회 초를 막았어도 못 이겼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9번 타자로 이제 정우영 선수가 그대로 나오면서 좀 재밌는 볼거리가 나왔는데, 그 정우영 선수가 우완 우투자타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네요. 예. 근데 우투자타는 어쩌다 하게 되는 건지, 그 고등학생 때는 보통 수비를 같이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야수로 뛸 때는 우투자타로 하다가 이제 투수 쪽에 더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굳어졌겠죠. 왜냐하면 프로들어서 타격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재밌는 볼거리였고, 뭐 남는 야수가 LG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LG가 이렇게 오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명 타자로 오늘 박동원 선수가 출전을 했고 선발로 5 번으로, 그다음에 9번 포수로 김성우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김성우 선수를 5 회에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범석 선수를 대타로 쓰면서, 그리고 김범석 선수를 포수로 쓰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박동원 선수를 포수로 쓰고 지명 타자를 소멸을 시켰기 때문에, 이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투수가 나올 때마다 투수 타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펜 투수 교체도 있었지만은 뭐 타석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고 9번 타석,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타자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정우영 선수가 또 타격하는 재밌는 볼거리가 나왔는데, 정우영 선수는 3구 만에 삼진을 당하면서 뭐 재밌는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볼거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투수 타격을 하는 데가 일본의 퍼시픽 리그만 남았나요 이제? 네. 퍼시픽 리그는 아직 투수 타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내셔널 리그에서 투수 타격이 재밌었는데, 뭐 좀 아쉽지만 이제 보기 힘든 모습이 됐지만, 아무튼 잠깐의 재미거리가 또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상황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11회 말에 좀 지는 건 지는 건데 진짜 좀 너무 무기력하게 최양 선수 3구 삼진, 윤동희 선수 4구 3루수 플라이 아웃이라서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화가 좀 났고요. 그러니까 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처럼 보였어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오늘 경기의 유일한 좀 위안거리를 얘기하자면은, 네. 어디 보자. 네. 김진욱 선수의 호투밖에 없겠죠. 예. 사실 오늘 김진욱 선수가 너무나 좋은 투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깐 보면서 너무 좋아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공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5 이닝 동안, 네, 6피안타 3실점 3자책 1사4구 6삼진 1피 홈런 96개 투구수인데, 오스틴 선수 홈런 말고는 사실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했거든요. 근데 홈런을 맞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오늘 시투가 딱 한 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스틴 선수 홈런 맞은 128km짜리 슬라이더가 한복판 몰린 거밖에 없었는데, 홈런을 맞는 건 사실 저는 뭐 야구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투구를 했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지욱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 7월 13일, 7월 19일 좋은 투구했고 오늘까지 3경기 연속으로 좋은 투구를 해주고 있는데, 약간 부침이 있다가 다시 좀 그 궤도를 찾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게 사사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있다는 거.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의 볼넷 문제가 이렇게 계산이 서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선발 등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팀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김진욱 선수가 선발을 이렇게 잘해줘서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약간 사담 아닌 사담을 이제 경기 흐름 순으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1회 말에 넉점이 났는데 아마 롯데 야구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넉점이 오늘 점수에 거의 달하는 것을 모두가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근데 아쉬운 게 그 마지막 손흥민 선수가 너무 쉽게 물러났어요. 여기서 2 점만 더 뺐으면 6대 0이 오늘 경기 되게 편하게 갔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 시작부터 약간 쎄했거든요. 예 고런 것도 들고 예 그다음에 3회 말에도 사실은 2사 후에 오지환, 김현 선수가 수비를 뒤에 있는 잘하는데 초반에 서로 미루다가 어이없게 떨어뜨려 가지고 고승민 선수가 2 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상대 실책으로 공짜로 2사 2 루가 만들어졌는데 전준 선수가 3루 투땅볼 아웃 당하면서 여기서 도망을 못 갔고 그다음에 4회 말에도 보면은 이때도 또 3 루수 송구 실책으로 또 도망가는 점수 한 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LG가 우리를 이기게 해 주기 위해서 정말 떠먹여 줬는데 이것을 못 이기네요. 예 그리고 5회 말에 김현 선수의 슈퍼 캐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6회 초에 어 위기가 있었죠. 1사 후에 김현 선수가 중앙 담장 때리는 2 루타 때리고 박혜민 선수가 본인의 얻은 1사 1, 2로 한현희 선수가 몰렸는데 힘든 승부 끝에 신민재 선수를 병살로 잡아내요. 그러니까 사실 빠른 타자 주자에 빠른 1루 주자라서 병살이 거의 힘든 상황인데 그 신민재 선수의 타구가 총알같이 유격수 땅볼이 됐고 또 굉장히 불안했는데 솔직히. 근데 다행히 그 6-4-3 으로 이어진 더블 플레이가 매우 훌륭하게 이루어지면서 위기를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막는 거 보고 이겼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약간의 마지막 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또 갔기 때문에 네 도망을 그 어디 보자. 도망을 4 회에 갔었기 때문에 5 회에 한 점만 더 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어도 일단은 추격을 막았기 때문에 '아 이제 됐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7회 초에 야금야금 한 점이 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점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남은 한 점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팀 불펜이 한 점을 막을 수 있는 불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8회 초에 김강현 선수가 올라와서 그 신민재 선수 안타를 맞는데 여기서 그 일단 중견수 황성민 선수의 어깨 문제는 뭐 얘기하는 게 지금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할 건데 거기서 박승호 선수가 왜 홈으로 던졌을까? 그러니까 태그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못 잡거든요. 근데 홈으로 던져 가지고 물론 2 루에서 신민재 선수가 아웃이 되긴 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근데 2 루에서 살았으면 그냥 이게 뒤에 또 후속 타자 안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으면 그냥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센스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뒤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있었지만 아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면 저도 좀 스트레스 받고 뭐 이 정도 얘기할 건데 하여간 제가 올 시즌 많은 그 직관 네 10 번째 직관을 했는데 사실 얘가 야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전적이 안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예 안 좋았던 적이 없는데 직관이 2승 1무 7 패쯤 되니까 진짜 '제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저도 스스로. 좀 위축도 되고 하는데 근데 뭐 사실 제가 간다고 지는 게 있으면은 예 저도 토토로 해 가지고 부자가 되겠죠. 예. 근데 뭐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운이 없는 거고 우연의 일치가 너무 반복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사람인지라 솔직히 신경도 쓰이고 좀 마음도 안 좋고 합니다. 예. 근데 참 네 공교롭게도 또 우천 취소되고 다음 날에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제가 올 시즌에 화요일에 되게 직관을 거의 많이 갔거든요. 근데 화요일 경기 자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휴식이 다음 날 경기 그런 것도 좀 제가 '잘못했나? 잘못 날짜를 골랐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보신 경기 직관하신 분들도 집에서 보신 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 특히 직관하신 분들은 날씨가 너무 습하고 중간에 막 비도 쪼끔씩 오고 이게 막 저도 그 뒤쪽에 꼭대기 쪽 갔다가 물이 고이는 거 밟아 가지고 신발도 젖고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참 이렇게까지 야구를 열심히 팬들이 봐 주고 응원을 하는데 이따위로 야구를 하면 됩니까? 이게 참 죄송한지 알아야 돼요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한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네 해 보도록 하고 내일 금요일은 이제 NC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창원으로 가서 박소영 선수와 이재학 선수의 맞대결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학 선수가 NC의 어떻게 보면 창단 에이스인데 다시 지금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승 3승 5패 52점인 4.37. 이재학 선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끝났다라고 생각한 시기가 2019년 뭐 이때였을 텐데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준수한 활약
85승입니다, 통산. 이재학 선수가 통산 100승을 채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좀 굳건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이재학 선수가 90년생이네요, 벌써. 네, 참 어린 이미지가 강한 선수인데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35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박세영 선수는 등판이 밀려가지고 더 많이 쉬고 올라오게 됐는데, 일단 근데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았군요. 0승 2패 10.13. 그렇고 일단 너무 안 좋은 패배를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좀 불펜 소모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39승 3무 51패 마이너스 12까지 결국 떨어지고 말았고 순위표를 보면은 그 최하위 키움하고 2게임 차로 이제 또 좁혀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8, 9, 10 안에서 놀게 되네요. 네. 결국 이제 순위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상중하위권이 나뉘고 있습니다. 기아가 6게임 차 1위로 좀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2위 LG, 3위 삼성, 4위 두산까지가 그나마 좀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5위 KT, 공동 5위 NC, 7위 SSG가 뭐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강, 아니지 1 최강, 2강, 3중, 3약 뭐 이런 구도로 이제 시즌이 거의 100경기쯤 치르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었는데 뭐 롯데 하나가 아마 계속 치열한 다툼을 할 것 같고 사실 키움을 제끼고 최하위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키움은 시당초 이게 막 좀 괴가 다른 팀이니까요. 근데 롯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윈나우를 달리고 있는 팀들인데 8, 9에서 같이 놀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래도 오늘 사실 직관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고 1회 점수 나는 거 보고 드디어 이기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게 문제였군요.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투지 롯데 자이언츠.